이제 다음 살펴볼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49어rs와 LA 램스의 경기인데요. 시애틀 시옥스 원정을 가서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패배를 하고 이제 홈으로 돌아온 LA 램스인데 이때까지 샌프란시스코 49어rs가 강팀들을 상대하지 않았거든요. 그쵸. 처음으로 이제 강팀을 만나게 돼요. 이 대결에 사실 이제 되게 하이라이트는 두 공격의 귀재. 카일 셔나헨 그다음에 이제 션 맥베이 두 감독의 대결입니다. 천재 금수저 감독들의 맞대결.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대결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감독을 좀 비교해보면 저희가 이제 어차피 이제 사실 전에도 한번 이렇게 비교해드린 적은 있는데 이 카일 셔나헨 공격의 특징은 다양한 리시버들을 통한 롱 패스 중심. 나머지 플레이는 그걸 셋업하기 위한 플레이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플레이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엑스 리시버가 있으면 더 좋지만 네. 없으면 다른 리시버를 통해서 롱 패스를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감독인데 그래서 이제 슈퍼볼에서도 예전에 이제 코디네이터일 때 슈퍼볼에서 28대 3으로도 이렇게 앞선 상황에서도 패스를 계속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공격적인 그만큼 성향 공격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감독이거든요. 근데 맥페이도 상당히 공격적이죠. 근데 맥페이는 그 셰나인과 조금 달리 러닝 공격을 구심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리 걸리라는 좋은 리시버가 좋은 러닝백이 있기 때문에 걸리를 구심점으로 삼아서 러닝 공격을 미리 이제 좀 에스태블리시를 해놓고 그 후에 이제 다양한 리시버들을 다양한 포메이션을 써가면서 이제 패싱 공격을 풀어가는 그런 공격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최근 이게 좀 지난주 경기 하나지만 카일 셰나인 감독이 지난주 브라운스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특징을 보면 이런 롱 패스 중심의 공격적인 패스를 하는 감독이 지난주 브라운스 상대로는 패스는 별로 안 하고 다양한 형태의 러싱 공격으로 경기를 풀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상황에 따라서 스마트하게 대처하고 그 능력 상당히 뛰어나다. 반대로 맥페이는 지금 걸리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 러닝백이 구심점을 잘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패싱 공격으로 오히려 좀 풀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약간 입장이 좀 뒤바뀐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한 주 차이긴 하지만 셰너인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 라는 좀 말씀을 좀 줄여보고 싶고요. 이 두 감독의 대결이 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까지 놓고 보면 맥페이가 훨씬 앞서갔고 올해는 지금 시즌 초긴 하지만 셰나인이 좀 더 잘 대응하고 유연하게 잘 상황에 대처하면서 지금 셰나헨의 49어스는 지구 1위, 맥페이의 램스는 지구 3위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앞으로 지금은 이제 출발점인데 앞으로 이제 이 두 감독이 매년 두 번씩 이제 헤드 투 헤드 이제 자존심 대결을 벌일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흥미로울 것 같다. 매년 두 번씩 보는 게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 저는 클리프 킹스베리까지 가담을 해서 빨리 이제 카디널스도 이제 기량이 올라와서 이 공격 천재 3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대결을 하면 정말 재밌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시애틀 시옥스는 거기에 이제 수비로 응수하고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면 해봅니다. 이제 정말 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메이저리그에서의 그래서 이 지구가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카디널스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이 지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재밌는 지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팀이 승리할 거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일단 그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도 어쨌든 카일 셰나헨이 유연하게 잘 대처하면서 풀어가지만 지난주에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디펜시브 라인도 만만치 않더라. 조이 보사의 동생 닉 보사가 가담하면서 디펜시브 라인도 상당히 이제 완성돼가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들이 좀 어쨌든 이제 계속 시즌을 이제 게임을 거듭할수록 더 강해진다 그러면 되게 무섭게 진화할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모습도 보였고 반면 램스는 사실 원래 수비가 이렇게 나쁘지 않고 에런 도널드라는 무시무시한 선수가 있는데 2주간의 모습을 보면 템파베이한테 55점, 시옥스한테 30점을 내주면서 지금 계속 30점 이상씩 지금 경기당 30점 이상씩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가 이렇게 좀 불안불안하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기록상으로 보면 공수 모두 지금 49어스가 조금씩 앞서 있거든요.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실 승패를 예측하자 그러면 49어스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이제 그래도 또 다시 좀 다른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경기가 LA에서 한단 말이죠. LA에서 하고 그 램스는 지난주 Thursday Night Football을 했기 때문에 휴식 기간이 좀 더 많았어요. 하프바이예요. 하프바이기 때문에 좀 더 휴식할 기간이 많았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패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램스도 절치부심하고 있을 거고 만약에 이번 경기 진다 그러면 3연패거든요. 그런데 이제 램스가 3연패까지 할까? 그거를 이제 홈에서 3연패를 그러니까 물론 홈에서 전패는 아니지만 이제 홈 경기를 치르는데 3연패를 할까?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램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저도 이제 램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 전 두 가지 포인트. 아까 말씀해주셨던 하프바이.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를 그 지난 뭐 짧은 기간 동안 이 풋볼을 봐오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거에서 결국은 이 경기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둘의 앞선 스케줄의 어떤 그 상대했던 팀들 이 어떤 스케줄의 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나이너스는 기존에 만났던 팀들이 이제 약한 팀들이었고 램스는 강한 팀들은 뭐 물론 벅스도 있었지만 그날 벅스는 벅스한테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윈스턴의 이제 그날이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 경기에선 사실 램스가 그래도 좀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램스가 저는 이길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램스가 이날 이기려면 어쨌든 제럿 거프를 잘 프로텍션 해줘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펜시브 라인이 49ers 디펜시브 라인이 만만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제럿 거프를 프로텍션 못 해준다 그러면 뭐 지난주 경기 어느 정도 잘했지만 네. 그 제럿 거프가 시역스를 상대로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프레셔가 너무 강하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키는 램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서 승리해야 된다. 네. 이게 중요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램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고요. 다음 경기 이제 펠컨스와 카디널스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시즌의 애틀랜타 펠컨스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해보라면 약팀 판독기 이런 좀 단어를 붙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뜻인가요? 펠컨스하고 붙어서 상대방을 보면 이 팀이 강팀인지 약팀인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팔컨스 자체도 지금 보면 1승 4패로 너무 부진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승패를 떠나서 경기를 하는 걸 보면 그 팀이 어떤 팀인지 알 수 있다. 대강 이제 사이즈가 나온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드렸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좀 코멘트를 적어왔냐면 올 시즌 지금 이제 5경기씩 치렀는데 물론 이제 4팀 치는 팀도 있습니다. 바이가 있어서. 근데 하여튼 5주차까지 지금 치르면서 이번 시즌에 가장 실망스러운 팀을 꼽아라? 그럼 전 팔컨스입니다. 네. 1승 4패일 뿐만 아니라 그 패하던 모습들도 너무 실망스러웠고요. 이제 숫자들을 보더라도 경기당 20득점, 실점은 30점. 사실 이제 경기당 10점씩을 더 득점보다 허용하고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이제 웬만한 약팀 아니면 이런 경기 이런 기록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컨스가 저희가 이제 사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부상을 안 당하고 선수들 전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는 팀. 또 얼마 전에 슈퍼볼까지 갔던 팀. 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게 너무 실망스럽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저는 이제 일부에서 텍산스하고의 경기를 리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선수 중에 지금 벌써 포기한 선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특히 네. 이제 디펜시브 라인에서 패스러시를 했던 모습들이 되게 실망스럽다. 최선을 안 다하는 것 같다라는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좀 실망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이기 때문에 제한카 역시나 카디널스를 응원하는데 냉정하게 보면 신시내티 벵갈스와 정말 이 비등비등한 승부 끝에 끝내기 버저비터 필드골로 승리를 가져갔던 애리조나가 팔컨스를 아무리 좀 실망스러운 팔컨스지만 팔컨스를 이기기가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이게 양 팀이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1승 4패, 1승 1무 3패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제 뭐 제가 펠컨스 경기당 20득점에 30실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카디널스도 경기당 20득점에 28실점이거든요.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양 팀이 지금 전력이 비슷비슷하지만 네.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스탯만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눈으로 볼 때, 그러니까 아이볼 테스트로 볼 때 분명히 좀 다른 면은 있거든요. 팔콘스를 보면 현재에서도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공격에 맷 라이언에 훌리어 존스, 네. 모하메드 사누, 칼빈 리들리 이런 선수들이 있는 팀이 어떻게 저 정도밖에 못하냐. 네. 그러면 저게 다 카일 셰넌 때문에 그랬던 거냐.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못하냐. 그리고 또 수비도 보면 이 수비가 지금 물론 이제 부상도 있긴 하지만 빅 비슬리부터 해서 그레이디 제렛 이런 선수들이 디펜시브 라인에 있고 라인베커의 디언 존스 뭐 코너백의 데스만 트루판트, 아이세아 올리버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감독이 누구?
시애틀 시옥스가 슈퍼볼 갈 때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댄 퀸. 이런 사람이 지금 감독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팀에서도 이제 오너십에서도 그리고 프런트 오피스에서도 너무 실망스럽겠지만 이제 언론에서 슬슬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네. 너무 위기설. 너무 실망스럽다. 그러면 지금 댄 퀸 감독은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네. 그 정도 선수들 가지고 그 정도 전력이 구축이 돼 있는데 1승 4패다. 그러면 이제 더군다나 제이 그루든 날아가는 거 봤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서서히 시즌 중에 이제 나올 때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 타자 누구? 사실 댄 퀸이 위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진짜 제한카이지만 어떤 그냥 우리가 그냥 볼 때 그냥 전력상의 그런 차이. 네. 그리고 댄 퀸 감독이나 지금 코칭 스텝이 느낄 그런 어떤 위기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 펠컨스가 좀 이 경기에서 이기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펠컨스의 승리를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 예상이 틀리더라도 그렇죠. 네. 카디널스가 좀 이겼으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네. 화이팅. 네, 이제 다음 경기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뉴욕 제츠의 경기입니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제츠의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샘 다놀드가 이 경기에서 복귀를 그렇죠. 해요. 샘 다놀드가 복귀를 하고 지금 이제 제스가 0승 4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팀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고 선수들도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재미있는 거는 이제 제츠 선수들이 플레이어스 온리 미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는 오지 마라. 네. 선수들끼리 한번 미팅을 하자라고 해서 이런 미팅을 했다고 그러는데 너무 빠져 있어. 그렇죠. 네. 보통 이런 게 언제 좀 이렇게 좀 나타나냐면 팀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서 쇄신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선수들끼리 싸운다. 아니면 뭐 누구 뭐 방출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가. 그럴 때 정말 팀 분위기가 극단적으로 안 좋을 때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선수들도 마음이 다급하고 위기의식을 느낀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괜찮은 사인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꼭 코칭 스텝이 야 와봐 얘기하자 이게 아니라 선수들끼리도 야 우리끼리 좀 다시 잘해보자 정신력 다시 무장하자 네. 이런 게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제츠가 한번 이렇게 뭐 분위기를 쇄신할 만한 그런 어떤 마음은 잡았다. 네.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분위기를 좀 이 반전시키고자 하는 뉴욕 제츠인데 사실 앞서 이제 전패를 하면서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이 위기가 더 심한 이 분위기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상대가 댈러스 카우보이스니까. 지금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뉴욕 제츠를 이기지 못하면 그렇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필라델피아가 뉴욕 제츠하고 하는 경기를 이제 프리뷰할 때 이 네. 경기 이기지 못하면 사실 이제 뭐 플레이오프 갈 자격 없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네. 이글스는 일단은 그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네. 근데 과연 카우보이스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테스트죠. 이제. 카우보이스도 차이는 카우보이스는 원정이고 이글스는 그때 홈 경기였지만 그래도 카우보이스가 이 경기 제츠 이기지 못하면 플레이오프 지금 이제 뭐 카우보이스 플레이오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굉장히 해보자. 단호하시네요. 그럼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진짜 카우보이스 좀 분위기를 보면 저희가 제츠 분위기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카우보이스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더하면 더했지 뭐 낫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약팀들 상대로 3승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팀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네. 했었는데 조금 괜찮은 팀들 두 팀을 상대하니까 브리스가 빠진 세인츠 그 다음에 이제 그린베이 이 두 팀을 상대하니까 두 경기 다 졌거든요. 2연패죠. 2연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카우보이스 어느 정도 팀이냐 아직도 모르겠다.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거는 이 NFL이 정말 이제 뭐 경기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에 따라서 선수들, 팀, 그다음에 이제 지역 언론의 네. 메시지 톤이 금방금방 바뀌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카우보이스가 3연승을 할 때는 이제 지역 언론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거 봐라. 프레스컷 빨리 잡았어야지. 계약 연장 시즌 전에 했어야지. 지금 연봉 계속 올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럴 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연패 하니까 지금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알아요? 프레스컷 실수했다. 카우보이스가 그 정도 연봉 제시했을 때 사인했어야지.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빨리 상황이 바뀌는데 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프레스컷 연봉 얘기 좀 그만하자. 경기에 집중하자. 지금 지역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할 때마다 프레스컷 연봉이 뭐 주가도 아니고 이렇게 네.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 그만하고 이제 프레스컷이 진짜 그냥 경기에 집중하게 좀 하자. 근데 본인도 다 듣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그만해야 되고 어쨌든 카우보이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 경기 이기면서 승리의 어떤 그 뭐
자신감이 상당히 올라갔을 텐데 지금 2연패하면서 다시 또 자신감이 떨어졌을 거거든요. 그러면 자신감을 다시 올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왔으니까 그런 상대를 만났으니까 이 경기 꼭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카우보이스도 부상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뭐 부상당해서 못 나왔던 타이런 스미스, 오펜시브 태클 타이런 스미스, 그다음에 또 지난주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던 라일 칼린스 두 명의 이제 양쪽 오펜시브 태클이 다 부상인데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 보면 둘 다 참고 출전할 것 같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저는 그냥 차라리 이 경기에서는 무리하지 없는데 아니면 네. 둘 중에 한 명만 나오거나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주에 두 명이 이제 복귀는 했어요. 이제 와이드 리시버 마이클 갤럽, 그다음에 세이프티 제이비어 우드스가 이제 복귀를 했는데 두 선수 다 사실 복귀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뭐 저는 이제 마이클 갤럽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진짜 이 선수 좋다, 잘 뽑았다. 3라운드에서 뽑았던 리시버거든요. 근데 이 선수와 아마리 쿠퍼 두 명의 원투 펀치가 괜찮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이제 덱 프레스캇이 그런 좋은 자원이 있으면 진짜 증명해봐라. 네. 연봉 신경 쓰지 말고 경기력으로 증명해봐라 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제츠도 이제 자체적으로 분위기 쇄신 위한 노력을 하는데 카우보이스도 지금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는 진짜 뭐 전력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카우보이스가 뭐 지면 안 되는 경기죠. 그래서 카우보이스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네. 사실 이 경기에서는 제츠의 손을 들기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다놀드가 복귀하긴 하지만 복귀 후 첫 경기고. 네. 어쨌든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고요. 다음 경기는 테네시 타이탄스와 덴버 브론코스입니다. 참 이 경기도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경기였어요. 맞습니다. 진짜 이번에 약간 좀 많이 통하는데 저도 네. 이번 경기에 대해서 첫 줄 써온 게 이겁니다. 이 경기 예측하기 어렵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이 두 팀들이 지금 다 성적이 안 좋은 팀이기도 하지만 어떤 팀의 리더격인 쿼터백이 지금 둘 다 불안정하잖아요. 네. 마커스 메리오타, 조 플렉 둘 다 지금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팀 다 좀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 경기력이나 쿼터백 포지션의 어떤 우위를 따지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스포츠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모멘텀입니다. 그렇죠. 누가 이 상승세를 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팀 분위기를 보면 브론코스가 좀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1승 4패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테너시가 전력이 조금 더 우위일 수도 있고 2승 3패로 성적은 좀 더 좋거든요. 네. 근데 브론코스가 지금 모멘텀은 좀 더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1주차 패한 다음에는 2주차에서 베어스 경기 거의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3주차 그린베이와 나름대로 경기가 뭐 타이트하게 갔었고 물론 네. 졌지만 그다음에 잭슨빌과의 경기에서 민슈 매직이 없었으면 이겼을 경기다. 그리고 지난주에 드디어 차저스 꺾었다. 그래서 조금씩 낮으면서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그 첫 승의 문턱을 넘었다라는 게 있고 네. 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포텐이 터질 때가 됐는데 했던 수비가 네.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공격에서도 필립 린지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코틀랜드 서튼이라는 리시버도 이제 넘버원 리시버다운 위상을 갖춰가고 있다. 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브론코스가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타이탄스는 사실 이제 잭슨빌이나 버펄로 같이 수비가 조금이라도 괜찮은 팀을 만나면 너무 여지없이 무너지더라고요. 네. 마리오타부터 해서. 지난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사실 브론코스 수비가 이제 살아나고 있는 팀 상대로 하면 또 좀 어렵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그래서 분위기가 모멘텀을 타고 있는 네. 브론코스의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저는 타이탄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는데요. 30초 네. 차가네요. 이거는 사실 제가 틀릴 수도 있다. 왜냐면 사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정말 예상하기 쉽지 않은 경기다. 맞습니다. 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떤 점을 놓고 봤냐면 일단 현재까지의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좋았을 때와 좋지 않았을 때 모습. 어떻게 보면 덴버는 조금 나름 꾸준한 어떤 느낌이었다면 테네시 타이탄스는 정말 이제 기복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정말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전주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정말 예측을 하기 쉽지 않았는데 객관적으로 전력만 놓고 본다면 테네시 타이탄스가 전력은 더 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조금 발동이 늦게 걸리는 느낌을 갖고 있는 팀이라 그래서 그 늦게 걸린 발동이 발목을 잡긴 하지만
근데 좀 불붙으면 좀 막기 힘든 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테네시 타이탄스를 픽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 경기 차가 됐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쉽게 이게 좁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구도 보통 이제 3게임 차가 나면 이거 좁히는데 정규 시즌에 한 달 걸린다 그러잖아요. 아직 시즌 많이 남았는데. 네. 근데 지금 4경기까지 일단 이번 주에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좁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분이었어요. 이번 주 수익하면 됩니다. 자, 이제 선데이 나이트 풋볼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LA 차저스의 경기인데요. 와, 이것도 좀 쉽지가 않은데 LA 차저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서드 스트링 쿼터백이 나와야 되는 피츠버그고 메이슨 루돌프가 나올 수 있나요? 아니요. 못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네. 아마도 이제 그 백업 쿼터백 데블린 하지스가 나오죠. 이제 서드 스트링 쿼터백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LA 차저스가 무난하게 승리를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승패 예측하기 전에 일단 좀 또 관전 포인트. 아주 옛날 얘기는 아니죠. 조금 옛날 얘기 말씀드리면 2010년에 그린베이 패커스가 슈퍼볼 우승을 했었거든요. 네. 슈퍼볼 45였는데 그때 우승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당시 그린베이 패커스를 보면 시즌 내내 IR에 올라간 선수가 16명. 그 중에서도 수비에서 11명이었거든요. 올해 뉴욕 양키스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양키스가 우승을 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린베이 패커스가 그 당시에 이제 16명이 IR, 11명이 그 중에서 수비수다. 그런데 수비는 허용 실점, 경기당 실점, 허용 야드 다 탑5 안에 들었어요.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부상이 많은 상황에서도 우승을 할 때 그린베이 패커스가 매주 외쳤던 어떤 그 멘트라,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어떤 표어 이게 뭐냐면 넥스트 맨 업이었습니다. 넥스트 맨 업. 그러니까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해도 다음 선수가 나와서 채워. 그러니까 뭐 누구 부상 당했다고 해서 뭐 기죽고 우리 전력이 누수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가 빠지면 잇몸으로 이런 정신으로 버티면서 그게 슈퍼볼 우승까지 갔었거든요.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뉴욕 양키즈도 이제 그런 정신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슈퍼볼 45에서 그린베이가 넥스트맨 멘트라로 이겼던 팀이 피츠버그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피츠버그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피츠버그 상황이 보면 부상이 너무 쌓여서 그렇죠. 이제는 백업에 백업이 나오는 신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백업 쿼터백이 돌아와서 메이슨 루돌프가 뛰다가 부상당하니까 서드 스트링 데블린 하지스라는 선수가 이제 나와서 뛰어야 될 정도로. 근데 그 선수가 어떤 선수냐? 언드래프티드 루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뭐 어느 정도 전력을 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과연 뭐 진짜 뭐 넥스트맨 업 멘트라로 스틸러스를 극복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2010년에 패커스가 그런 많은 부상을 딛고 우승을 할 때는 에런 로저스잖아요. 많은 선수의 부상이 있었지만 에런 로저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스틸러스는 지금 그 부상이 쿼터백 포지션에서 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극복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비슷한 상황이지만 스틸러스가 극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차저스를 보자 그러면 차저스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알을 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에 좀 더 자극을 받았어야 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거기에 더 자극을 받았어야 되고 이제 멜빈 고든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는 한 경기 한 경기 좀 더 적응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량을 이제 본인 기량을 발휘할 때가 됐다. 네. 필립 리버스도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필립 리버스가 지난주 덴버한테 지고 조 플래커한테 지고 이번 주에 서드 스팅 쿼터백한테 지면 말이 안 된다.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여광.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차저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저희 둘 다 이제 차저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고요. 사실 이 경기는 그렇게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또 모르죠. 이 경기 사실 업셋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뭐 결과를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고민이 길지 않았던 경기였고요. 먼데이 나이트 풋볼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인데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번 시즌 굉장히 생각보다 잘하는데 수비가 이런 느낌을 주고 그렇죠. 있는데 더군다나 홈이잖아요. 저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에게는 좀 쉽게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패커스의 승리.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사실 패커스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 맞죠. 특히 이제 지난 경기에서
다른 지구 1위 팀인 카우보이스를 원정에서 꺾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승 기류를 분명히 타고 있고 이번 주 상대하는 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구 라이벌이죠. 네. 그리고 패커스가 그래서 이제 또 유리한 게 맞고 홈이고 또 패커스가 이제 사실 지난 경기에 부상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부상을 많이 당했어서 물론 이제 디반테 아담스가 복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디반테 아담스 말고도 이제 다넬 세비지라든지 자데리어스 스미스 등이 부상으로 사실 경기 중에 계속 들락날락 했었는데 그 경중을 보면 이 경기에 출전을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패커스가 또 하나의 호재는 뭐 디반테 아담스가 돌아올 수도 있고 그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던 선수들도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닐 것 같기 네. 때문에 대부분 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이 라이온스 패커스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팬들이 최근 경기를 통해서 최근이라는 게 최근 몇 년 동안 경기를 통해서 이 두 라이벌의 경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에런 로저스가 라이온스를 상대로 헤일메리 했던 그 장면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기를 보면 사실은 패커스가 승리할 거다라고 꼽으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업셋 스페셜. 조금 더 생각해서 네. 이렇게 좀 짚어봤는데요. 일단 라이온스가 2승 1무 1패. 네. 저희가 시즌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약하지 않다. 그리고 그 1패를 누구한테 당했느냐? 치프스한테 당했다. 네. 그것도 34대 30으로 아슬아슬하게 박빙의 졌다. 승부. 네. 게다가 진짜 라이온스가 그 경기 치프스하고 상대했던 걸 보면 패트릭 마홈스 진짜 아무도 사실 패트릭 마홈스를 막지도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전까지. 근데 라이온스가 그걸 해냈다. 물론 이제 패하긴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해냈다. 그래서 그런 패트릭 마홈스를 봉쇄했던 팀인데 패트릭 마홈스와 가장 비슷한 쿼터백이 누구다? 저는 에런 로저스다. 그래서 에런 로저스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전략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두 팀의 관계를 생각할 때 패커스가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으로 앞설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2010년 이후에는 양 팀 전적이 10승 8패예요. 그러니까 근소하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엄청 그래서 좁은데요? 그래서 저도 간격이? 찾아봤어요. 양 팀 2010년 이후부터 좀 찾아봤더니 10승 8패로 패커스가 근소하게 앞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쨌든 라이벌 관계지 않습니까? 지구 라이벌.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지구 라이벌 경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김민준 아나운서가 패커스를 뽑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기 라이온스의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네, 이게 보통 전공법을 안 가고 이제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보통 이러다가 자기 꾀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NFL에서도 이제 이럴 때 이제 뭐 오버싱크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근데 저는 그래도 이 경기 저는 라이온스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린베이 패커스의 승리를 이진만의 저위원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머지 13경기에 대한 예상을 모두 해봤는데요. 몇 경기가 갈렸나요 그러면? 보통 한 4경기씩 갈리는군요. 그러네요. 네. 전 이번에 좀 더 많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대해서 다 수입하고 역전해야지. 네. 얼마나 벌어질지 얼마나 좁혀질지 저희도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수입하면은 타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수입하면 8경기까지 벌어져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쫓아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남은 13경기에 대한 예상까지 모두 해봤습니다. 이제 2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여기서 마치고 이제 저희는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